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7일 베트남을 상대로 골잔치를 벌이며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는데요. 한국에 패배했지만 손흥민의 행동에 베트남 국민들은 감탄하며 팬심은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박항서 감독도 깜짝 등장하며 베트남 국민들을 설레게 했지만 그의 한마디에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소식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손흥민의 출전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월클 손흥민이 상대적 약체인 베트남을 상대로 나오지 않을 거란 예상이 컸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는 한국팀이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을 중심으로 뛰게 할 거란 예상이 많았고,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나온다면 잠깐 몸푸는 수준으로 등장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부상 우려에도 손흥민은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하며 경기장을 가득 채운 42,175명 관중의 박수를 끌어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EPL에서만 보던 아시아 스타 손흥민과의 경기를 접할 수 있다는데 크게 감동한 모습입니다. 이는 베트남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보였는데요. 손흥민은 경기 후 베트남 선수, 스태프에게 둘러싸여 유니폼 교환 및 사인 요청을 받으며 선수들의 스타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6대0 완패에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실망하는 표정 없이 손흥민에게 달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선수는 손흥민의 발을 가리키며 부상 여부를 물었고, 다른 선수들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존경심을 표시했습니다. 손흥민도 베트남 선수들과 일일이 눈맞춤을 하고 인사를 하며 매너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같은 선수로서의 자존심은 일찌감치 내려놓은 듯 일부 선수들은 자신의 유니폼에 손흥민의 사인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들의 요청에 웃는 얼굴로 함께 셀피를 찍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강팀과 경기에서 완패한 뒤 그 팀의 슈퍼스타에게 찾아가 사인을 요청하거나 셀피를 촬영했다면 비난의 대상이 됐겠지만, 베트남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번 평가전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 역시 17번 선수가 유니폼을 달라고 했다며 웃었는데요. 알고 보니 베트남 17번 선수는 베트남의 레프트백 고민트롱이었습니다. 이강인과 같은 나이에 신장도 170cm로 비슷합니다. 베트남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지만 동갑내기면서 이미 세계적 빅클럽에서 뛰는 이강인을 동경한 것입니다. 공교롭게 고민트롱은 후반 5분 손흥민의 크로스가 조규성에게 가는 것을 차단하려다 자책골을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이 이날 선보인 페어플레이 정신도 베트남 국민들을 감탄케 하며 주목을 끌었는데요. 베트남 매체 VTC 뉴스는 17일 한국 선수가 주심에게 미드필더 부이 호앙비에단에 레드카드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 베트남 대표팀 관계자가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손흥민이 주심에게 부이 호앙비에단의 퇴장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흥민은 상대 선수의 행동이 퇴장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VTC 뉴스는 손흥민을 비롯해 황희찬, 이재성 등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주심에게 다가왔다면서 한국 선수들이 베트남 선수 퇴장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의 미드필더 부이 호앙비에단은 한국에게 네 번째 골을 허용한 지 30초 만인 후반 17분 손흥민을 향한 반칙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출신 이조한 빈 야콥 주심은 한국의 역습 상황에서 최종 수비수 위치에 있던 호앙비에단이 박스 부근에 있던 손흥민을 태클로 넘어뜨려 명백한 득점 저지 반칙을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TV조선 해설을 맡은 박문성 해설위원은 일반적으로 최종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파울을 범할 경우 다이렉트 퇴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는데요. 야콥 주심도 새로 바뀐 이 규칙을 적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칙으로 넘어졌던 손흥민은 벌떡 일어나 상황 파악을 한 뒤 주심에게 다가갔고, 다른 한국 선수들도 주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손흥민은 수적 우위를 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심에게 퇴장을 줄 정도의 장면은 아니었다며 진실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느린 화면을 봐도 수비수의 발이 공에 먼저 닿았기 때문에 퇴장을 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매체 단트리는 슬로우 모션을 보면 부이 호앙비에단이 손흥민에게 반칙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을 먼저 건드린 뒤 손흥민의 발을 건드렸다. 다소 부당한 퇴장이라고 밝혔습니다. VTC 뉴스의 손흥민 퇴장 철회 관련 기사는 해당 매체에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올랐을 정도로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더 타워 엠반 호아는 손흥민과 한국 스타들이 빛났다. 베트남은 참패를 했다고 이날 경기를 총평했습니다. 피에로는 한국의 6골은 코너킥, 하이헤더, 미드필더 조율, 블로킹, 상대 압박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했다. 그들은 땀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평했습니다. 한편 박항서 감독은 경기 전 베트남 벤치로 다가가 필립 트루시에 감독을 비롯해 코칭 스태프 및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결전을 앞둔 베스트 11 선수들과는 눈인사만 주고받았지만 선수들은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박 감독이 다시 와주셨으면 하는 애정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박항서 감독은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렸는데요.
그는 주로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에 일이 있으면 와서 일을 보곤 한다. 27일 다시 베트남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도했던 선수들을 오랜만에 본 소감에 대해선 오랫동안 같이 했던 선수들이 많았다. 보니까 반갑다. 최근에 베트남 리그를 보거나 선수들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 선수들을 만나게 돼 기뻤다라고 웃었습니다. 자신이 지도하던 시절의 베트남과 지금의 베트남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엔 각 감독마다 축구 철학 스타일이 있다. 트로시의 현 감독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을 것이다. 또 능력 있는 감독이다. 곧 본인만의 색깔이 나올 것이라면서 베트남 축구가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언론을 향해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매번 말한 대로 한국에서는 현장 감독으로 일할 생각은 없다. 베트남에서 현재 어린이 축구 교실을 하고 있다. 제3국에서 요건과 조건이 맞고 기회가 주어지면 지도자 생활을 할 생각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3국에서이지 베트남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트로시의 감독도 경기 후 소감을 밝혔는데요. 오늘의 패배와 점수 차에 대해선 놀랍지 않았다며 한국보다 실력이 크게 뒤진 것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비적인 전술과 빠른 선수를 투입한 전술적인 시도는 충분히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선수들이 2-3골 정도는 넣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 위안 삼았습니다. 트로시의 감독은 경기 전에도 한국과 같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상대하는 것은 베트남에겐 큰 선물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로시에 대한 베트남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VN 익스프레스에 올라온 관련 기사 댓글을 살펴보면 베트남 축구가 발전하려면 축구 시스템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 강력한 축구 시스템은 2가지 중 하나는 갖추어야 한다. 강한 클럽이 있거나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선수가 많다는 것. 베트남 대표팀 사상 가장 무능한 감독. 44,000여 명의 한국 관중 앞에서 무득점 6실점을 기록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떠드는 사람은 트루시에밖에 없다. 즉각 사과하고 사임하길 바란다. 오늘 관중석에 앉아 박 선생님은 자신의 시대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한국에 의해 그의 옛 학생들이 박살나는 것을 보고 매우 슬펐을 것이다. 한국에 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플레이 방식을 보면 박 감독이 강팀을 만났을 때였다면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 감독 시절 우리는 강팀을 상대로 수많은 골을 넣었다. 이제 트루시에는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팀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베트남은 한 골을 넣을 자격이 있었고 한국은 4골을 더 넣을 자격이 있었다. 단절된 플레이 스타일, 결속력 부족, 수비 시 빈약한 조직력, 공격 시 날카로운 부족.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열정은 없다. 박 감독을 부정적인 선수라고 비난하는 팬들은 정말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박 감독 시절 인도 말레이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3-4골을 터뜨렸지만 여전히 수비를 비난했다. 트루시의 감독은 인도네시아 선수 10명과 경기를 펼쳤을 때 완패했다. 플레이 방식을 바꾸고 싶은 팬들을 위해 20년 동안 변화를 위해 애썼던 태국을 살펴봐라.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요? 사물의 본질을 보고 평가하라. DNA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고 동남아시아 챔피언십으로 행복하자. 트루시에는 한국과의 경기 후 베트남 대표팀과의 테스트 과정을 종료할 예정이다. 팬들도 그가 사임하길 희망하고 있다. 오늘 한국과 마주한 베트남은 꼬마만큼 작았다. 트루시에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공 소유권으로 전환이 어렵다. 천재인 박항서 감독이 너무 많이 기억납니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미 기차는 지나갔지만 베트남도 한국 스타 선수들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길 바랍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